네, 유쾌한 시민들의 명랑한 공동체 지식의 뱅가드 하승주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지금 휴가를 와 있는 중입니다. 휴가를 와 있는 중에 잠깐 쉬는 시간이 생겨서 그 사이를 틈타서 잠깐 방송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놀아도 되는데 어차피 휴가니까요. 그렇지만 또 너무 자리를 오래 비워두면 안 그래도 비실비실하는 채널이 더 비실비실해질까 봐서 조바심이 나서 어떻게든 방송을 열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여기는 제주도 협재해변가의 어느 한 호텔입니다. 잠시 식구들이 수영장에 놀러간 틈을 타서 라이브 방송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부동산 이야기인데요. 저는 그때가 언제 2017년인가? 그때 제가 대한민국 부동산 7가지 질문이라는 책을 썼고 그래서 나름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했던 제일 7가지 질문이라고 하는데 제일 큰 질문 단 하나를 꼽자라고 그러면 당시에 부동산 대폭락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책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부동산 대폭락이 온다라고 하는 어떤 굉장히 강력한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이 시장을 휩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 이런 분들 중에서는 이 이야기들을 많이 신봉하시고 신뢰를 하시고 그래서 집에서 하면 큰일 난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부동산 대폭락 시대가 온다라는 책을 그런 책도 있었고요. 천모 씨가 쓴 책입니다. 그 책을 보고 매우 많은 감흥을 받고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집을 안 사신 분들도 제 주변에도 꽤 많았습니다. 물론 저는 선대인 씨의 책과는 아주 무관하게 돈이 없었기 때문에 집을 사고 말고 할 일도 없었습니다. 자, 어쨌든 그 전망은 결과적으로 틀린 게 거의 확정이 된 시점이었습니다. 처음엔 부동산 대폭락 시대가 온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2007년, 8년, 9년 이때에 제일 크게 붐이 일었었고 제가 이제 책을 낼 때는 2017년이었으니까 그 이후로 10년이 흘렀는데 그 사이에 부동산 대폭락은 없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이유는 또 사실은 대폭락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경제 상황이 불안불안하다 보니까 게다가 지난 시기 동안에 부동산이 많이 올랐으니까 이 부분 때문에 다시 부동산 대폭락 전망이 힘을 얻고 있는 거죠. 당시에는 2017년 당시에는 부동산 대폭락이 오지 않았다. 그러면 부동산은 왜 그때 당시 지난 10년 동안 대폭락 그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대폭락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2022년인 지금은 그때의 이야기들을 그대로 대입해가지고 그때도 안 왔으니까 이번에도 그런 일 없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그거는 아무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그때 안 왔다고 해서 이번에 또 안 온다라고 하는 건 이건 동전 2번 던져도 아까 안면이 나왔고 이번에 또 안면이 나온다는 얘기가 똑같지 않냐. 또 반면에 그때 안 왔으니까 이번에는 분명히 온다. 이 이야기도 똑같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저는 일단 2007년 8년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서브프라임 이야기를 했었죠. 서브프라임 사태로 촉발된 전 세계적인 부동산 대폭락 와중에 왜 대한민국 부동산은 그런 미중유의 사태를 겪지 않았느냐, 이 점을 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때의 상황들을 복기해 보면 요번에는 또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도 현실은 이러이러했으니까 그런 전망들이 맞지 않았어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에도 또 똑같이 지금 있는 현실을 한번 짚어보자라는 의미로 그때를 한번 다시 소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많이 기억하시겠지만서도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사태가 본격화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리만이 무너졌죠. 그 이후로 미국 시장이 부동산 시장이 한 20%쯤 까졌습니다. 20%쯤 내려갔고
제일 그 부동산 붐이 크게 일었던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이 40%가 떨어졌습니다. 이게 뭐 10%, 20%, 뭐 30%, 40% 이런 얘기하는 게 이제 뭐 좀 쉽게 들릴 수 있겠지만서도 이거는 전체 부동산 시장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진짜 말 그대로 뭐 전국에 있는 모든 부동산 가격을 다 평균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시골 동네 부동산은 가만히 있습니다. 아무 일 없습니다. 예. 올라도 안 오르고 뭐 아무리 세상이 오른다 해도 안 오르고요. 아무리 세상이 떨어진다 해도 안 떨어집니다. 그런 거에 다 포함해서 평균을 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뭐 수도 내지는 경제 중심지에 있는 부동산은 그 평균치 부동산 가격 상승률, 하락률 이런 거에 3배, 4배 뛰어넘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주로 대부분 매매, 거래가 이루어지는 데는 그런 부동산 중심지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체감적으로 느끼는 하락률, 상승률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치의 한 2배, 3배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뭐 일본이 유명했죠. 일본 버블 시기에서 있었던 부동산 가격의 뭐 도쿄 시내 중심지에서는 90%가 하락했다라는 거잖아요. 90% 하락이라면 10분의 1토막이 됐다는 말입니다. 10억 하던 게 1억 됐다는 소리죠. 그런 일들이 사실 2008년도에는 뭐 터진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대한민국은 사실은 꽤 멀쩡했습니다. 물론 그때도 하우스 푸어 뭐 문제가 있다는 등 이렇게 해서 많은 뭐 부동산 뭐 전세 대란 하우스 푸어 이러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매우 무난하게 넘어갔죠. 그때 왜 대한민국은 멀쩡했을까요? 이게 이제 사실 제가 그 책에서 물었던 첫 질문입니다. 지금 이제 책에 썼던 이야기들을 다시 복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3가지 이유를 들었는데요. 그냥 그 3가지 이유로 뭉뚱그려서 딱 하나로 뭉뚱그려서 얘기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전 정부가 노무현 정부였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정부 어떤 정부인데 매우 유능한 정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유능한 정부가 털을 닦아 놨기 때문에 그 단단한 집안 위에 선 경제 시스템이 충분한 체력을 비축하고 그래서 큰 변동폭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로 이거는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느냐? 2002년부터 2007년 정도까지 요 한 5년 기간은 전 세계적인 대호황의 시기였습니다. 2000년도에 나스닥 버블이 터지면서 그때서부터 이제 미국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이제 잠깐 출렁하거든요. 그럼 이때 주식시장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우리 그 유명한 그린스펀 선생께서 엄청나게 유동성을 밀어넣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유동성 대파티 속에서 전 세계가 뭐 나름 그 파티에 흠뻑 취했었죠. 네. 전 세계의 어지간한 뭐 선진국들, 정부들 중에서 그 파티에 동참하지 않은 정부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파티가 한창일 때 파티의 흥을 깨는 것은 정치적으로 매우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2002년부터 2007년 정도까지 미국은 이제 서프라임으로 워낙 유명해졌으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아시아 뭐 이런 데에서 다 부동산 붐이 안 일어난 곳이 없었습니다. 대한민국도 부동산 그래서 그때 노무현 정부 엄청나게 공격을 당했죠. 그런데 전 세계에서 OECD 국가들 중에서 대한민국 부동산은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끝에서 3등인가 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제일 안 오른 나라 어디야? 1등 당연히 일본이고요. 2등이 독일이었습니다. 그때 독일은 지금 같은 이런 좋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는 때가 아니라 아직까지도 그때까지도 통일 독일 후유증을 겪고 있던 때라 가지고 유럽의 병자 소리를 들으면서 엄청 경제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도 안 올랐죠. 그 외에는 모든 국가가 대한민국 부동산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고 그런 나라들 중에서 단 한 나라도 부동산 가격 안정책을 취한 나라가 없습니다. 다 부양책 썼어요. 다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뭐 부동산으로 경기 활성화하고 뭐 안 그래도 경기 안 좋은데 이걸로 경기 더 활성화하고 이러면 좋다 해서 다 불을 뗐습니다. 지금은 뭐 워낙 오래된 이야기가 잘 기억도 안 나시겠지만서도 그때 두바이가 뭐 버즈 두바이 이런 거 만다 해가지고 뭐 두바이를 본받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는 맨날 나오고 부동산으로 뭐 큰 부를 일군 재테크 이런 이야기 맨날 나오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러던 때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부동산 가격 안정책을 취한 나라는 노무현 정부밖에 없었습니다. 정부가 그렇게 계속 꾹꾹 누르고 있었으니까 부동산 가격은 사실 다른 나라와 달리 대폭등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일본, 독일. 일본, 독일은 나라 경제가 하도 비실비실해서 대한민국 경제는 나라 경제가 매우 호황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책을 취했기 때문에 그래서 대폭등하지 않았고 나머지 모든 나라는 다 대폭등을 경험했고 그 이후에 경제에 큰 격변이 오자 다 대폭락의 시기로 넘어간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현재 윤석열 정부입니다. 그리고 이전 정부는 문재인 정부였고요.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 욕 엄청나게 먹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문재인 정부도 기본적으로 부동산 안정책을 꾸준히 취해온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만큼 부동산 안정책을 강력하게 취한 나라는 전 세계에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집권기 동안에. 그리고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 그렇게 난리를 쳤지만서도 OECD의 통계 데이터나 이코노미스트 이런 데 정리 잘 해놨거든요. 그런 데를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대한민국 부동산은 다른 유수의 여러 선진국들에 비해서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오히려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설마 그럴 리가 있냐라고 하시는 분들은 설마라는 말 대신에 데이터를 들고 오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우리 서로 이제 데이터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게 서로 다 속이 편하지 않습니까? 아니 뭐 대한민국 부동산이 몇 프로나 올랐고 뭐 우리 집 주변에 있는 아파트가 얼마가 됐다는 거 그거야 뭐 알겠고요. 어떤 집 주변의 아파트가 뭐 몇 억에서 몇 억이 됐다더라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반론을 또 똑같이 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은 지난 5년 동안 500만 원도 안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뭐 제가 반론 되겠습니까? 너희 집 올랐다, 우리 집 안 올랐다 이런 얘기로 싸워봐야 아무 일 없는 거니까 그에 합당한 데이터를 들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는 정부가 충분히 부동산 안정책을 취했고 그래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상승률이 높지 않았다라는 점을 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는 노무현 정부의 훌륭한 성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2022년에도 이전에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부동산 정책이 매우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이후에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똑같이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이거야말로 매우 게으른 이야기죠. 절대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가 뭐 형편없이 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는 훌륭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윤석열 정부죠. 윤석열 정부이고 지금 현재의 닥친 경제 환경은 2008년도와 또 전혀 다른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때와 똑같이 그때는 대폭락이 안 왔으니까 이번에도 안 올 거야 라는 말은 아무 말도 아닌 겁니다. 그럼 그때와 지금이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럼 뭘까요? 진짜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들 중에 결정적으로 다른 요소입니다. 2008년의 세계와 2022년의 세계에서 말입니다. 바로 경기입니다. 경기. 물가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때 당시에는 세계적인 디플레가 시작되려고 하던 참이었습니다. 그래서 디플레를 막으려고 뭘 해야 됩니까? 돈을 밀어 넣어야 되거든요. 정부는 그래서 전 세계 정부는 거의 대부분 다 돈을 갖다가 시장에다 밀어 넣는 정책을 취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은 사실 그 이후로 또 다른 나라들도 금방 회복을 했습니다. 한번 대폭락은 있었지만서도.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반대죠. 지금은 인플레이 시기입니다. 인플레이 시기는 유동성을 어마어마하게 흡수해야만 하는 시기입니다. 이건 뭐 아무리 윤석열 정부가 헷갈린다 하더라도 헷갈릴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 미국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은 그때와 진짜로 다른 점들이 정부의 대응 그리고
그 대응을 이끌어낸 경제 현실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 때문에 똑같이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하순주 네가 보기에 대폭락 올 것 같냐? 전 사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왠지 좀 뭐랄까 주술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진짜 뭐 찍어 맞추기 아니냐? 그렇죠. 찍어 맞추기죠. 본질적으로 찍어 맞추기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건 뭐 네가 뭐 얘기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라는 생각도 들고, 또 괜히 그렇게 겁주는 거 해가지고 인기 따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럴 수도 있고 한데, 그런 뭐 수많은 자기 검열을 뚫고서라도 요번에는 좀 싸한 느낌이 듭니다. 싸한 느낌은 아까도 얘기했던 바로 그 물가와 금리라는 변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지금 뭐 미국 중앙은행이 빅스텝, 뭐 자이언트 스텝 이러면서 0.5, 0.75%씩 기준금리를 팍팍팍 올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물가 상승률 근처도 못 가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물가 상승률이 9%인데 지금 현재 미국 기준금리가 3%다 그러면 실질금리는 마이너스 6%라는 말입니다. 마이너스 6%라는 말은 사실은 지금 아직까지도 물가 상승률을 더욱더 불 때는 이런 금리입니다. 아직까지 금리 상승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한참 멀었습니다. 물론 그래서 진짜로 9% 넘게 10%까지 올린다 이렇게 예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현재 물가 상승률이 너무 가파르고 이에 따라서 이에 맞추기 위해서 올려야 되는 기준금리도 너무 무시무시하기 때문에 과연 부동산 시장이 이걸 견뎌낼 체력이 있을까? 아무리 이전 정부가 문재인 정부라 하더라도 이 상황을 이겨낼 체력은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정부가 윤석열 정부라는 점들도 매우 신경이 쓰입니다. 윤석열 정부 뭐 어떻게든 부동산 폭락 사태를 막으려고 그러겠죠. 이건 뭐 제가 나쁘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모든 정부는 만약 부동산 폭락 조짐이 보인다 그럼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하고요,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 내리려고 노력을 하는 게 정상인 정부입니다. 그래서 정상인 정부라는 전제하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진짜로 부동산 가격이 팍팍팍 떨어지고 했을 때 우리 정부가 이걸 떠받칠 수 있을까? 그럴 만한 능력이 있을까? 설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능력을 뒷받칠 만한 무기가 있을까? 모든 전제 조건, 윤석열 정부가 유능하다 쳐줄게,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유능하다 칩시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매우 어떤 판단력이 좋다 이렇게 해도 상상의 영역을 통해서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방법이 없습니다. 세제 지원 이런 거, 규제 완화, 아예 규제 완화. 지금 현재 부동산 가격이 만약 떨어지고 있었을 때 규제 완화 이런 걸로 해결 하나도 안 됩니다.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금리 문제가 있습니다. 은행장들 구속 위협하고 영장 치고 압수수색하고 이렇게 해서 금리 낮추는 거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2022년 시점에서 저는 부동산 대폭락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어떤 술자리 안주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좀 다른 로직으로 그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프로나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까지는 사실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대폭락이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까지 대폭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는데 실제로 한국에서 나오는 수치, 한국감정원이나 국민은행 KB시세나 이런 걸로 해서 나오는 걸로 해서 전국 아파트 평균으로 따져가지고 20% 하락 정도라고 그러면 충분히 대폭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시세 나오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평균으로 20%다 그러면 좀 상태가 안 좋은 데는 반토막 나는 것들도 충분히 있을 거고요. 또 우리 동네는 별일 없을 겁니다. 지난 2년 동안 500만 원 올랐다는데 500만 원 떨어지겠죠. 저는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국가 경제, 특히나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이 떨어진다고 하는 건 매우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점들은 사실 걱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시리즈의 부동산 이야기를 하기로 한 거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후 시간부터는 사실 이제 가격 전망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좀 더 이제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 제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의 중점이니까 다음 시간부터는 좀 그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동산 가격이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면 부동산 가격은 가격을 움직이는 동인은 무엇인가? 뭐 때문에 이렇게 뭐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이런 거가 되는가? 요런 점들을 하고요. 그리고 한국 부동산 시장은 뭐가 그렇게 특별한가? 이런 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한번 시리즈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지금 제가 찍고 있는 환경이 좀 열악해가지고 화질도 그럴 거고요. 그렇지만 널리 양해해 주십시오. 그래도 휴가까지 와서 제주도에서 이런 거 찍는 게 참 장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승주였습니다.